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속에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국회 외통위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의 관련 입장 보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랜만에 전화 인터뷰 네. 하게 됐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제 박진 장관에 대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 어제 그 기자들과의 약식 회견에서 신뢰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어제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박진 작가 처음 되실 때 인사청문회 관해서 과정에서 예. 몇몇 논란은 있긴 했지만 또 전문성을 쌓아온 주요 장점에 대해서도 저희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 지금 그렇게 규정하셨지만 한일도 한미도 정상회담이라고 규정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 예.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한일 한미를 장담해 놓고 그렇게 사실상 성사시키지 못했던 전반에 대해서 청와대로 책임지음에 외교부도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고 저도 소관부처 상임위원으로서 그 간사로서 그렇게 생각 아니하는 바도 아니지만 예. 그래도 사실상 이게 외교 대참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주무장관입니다. 그 예. 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은 거고요. 사실상 대통령의 한 발 한 발에는 모든 계산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여타의 돌발적인 가능성까지 정말 100가지, 1000가지 가능성을 다 계산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실수들이 나오고 교통 사정에 의한 당초 계획대로의 스케줄을 소화 못했다라는 변명이 사실은 역대 그런 방식의 변명이 통했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것이 주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법적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예. 정치적 책임 그리고 최소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물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거기서 불법이냐 위법이냐를 되묻고 있는 여당에게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해임 건의안 본래적 취지와 탄핵과 별도의 제도를 둔 취지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번 누차 경고하고 정말 고름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쌓아오기만 했던 부처는 물론이고 여당의 책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여당에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제 외교 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 자해 참사다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은 조문에 감사하고 있고 미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민주당만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어이없는 얘기지 않을까요? 영국에서 당황스럽다 싶더라도 대외적으로 뭐라고 비판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외교적 언어는 무거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국기도 없는 그리고 찾아간 장소에서 있은 회담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언론발로 전해진 거긴 하지만 그렇게 신랄한 얘기가 나왔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성공을 자평하고 있지만 사실상 외교의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점에서 방금 얘기하신 영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그 정도로 외교는 정말 곰지 않으면 결코 밖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그렇게 신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성공한 정상회담이겠습니까? 그런 약식회담의 형식 자체도 물론 약식회담 할 수도 있고 미국 대통령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계산되어 있었어야 되고 청와대의 메시지는 하룻밤 만에 번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통령 외교와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는 연이은 참사기 때문에 이걸 참사라고 부르는 것은 비단 더불어민주당만의 평가가 아니라요. 청와대나 여당에서 외신도 관련 스크린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외신은 심지어 지금의 청와대 반응들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격을 드높이기 위해서 외신이 민주당 편을 들어준다, 야당 편을 들어주고 대통령을 공격한다. 결코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빨리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도 수습을 하려면 어떤 태도로 보여야 되는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해임 결의안 표결에 정의당 의원들은 불참했잖아요. 네. 예, 잘못은 뭐 윤 대통령이 했는데 왜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이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뭐 정의당이 이제 사실은 판단에 의해서 뭐 하기보다 약간 의식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 공격이 민주당이 이중됐냐 또는 지금 전남대 네. 국면에서 그런 이슈를 가지고 당원 간의 설왕설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무적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 정의당이 언급한 지점들, 그러니까 뭐 전혀 일리가 없는 지점도 아니라고 예. 보긴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 대통령 발의 문제거든요. 하지만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것은 또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의 의사와는 별개로 국회의장께서는 마지막 오전에서 예정된 회의를 그 의사진행 변경을 감행하면서 이제 미루면서까지 사실상 기다리면서 예, 제안을 예. 했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우리로서는 이제 그것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예.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청와대가 수습하는 제대로 된 태도를 보이길 바라고 그 가운데 중재를 해볼 예. 일행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런 방구에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던 청와대와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했던 걸까요? 예. 물론 이제 그것 여하에 따라서 해임 건의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어떻게 판단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졌던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 기대하는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뭐 분명하게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해임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강력한 신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뭐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건의안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관련 입장 말씀해 주시죠. 네, 누구를 신임하고 말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말라? 어떤 네, 얘기죠? 대통령이 지금 스스로의 기억을 믿어서 진짜 아니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15시간 만에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했을 때는 이 땡땡이라는 그 욕설이 미국을 가리킨 게 아니라 한국 국회의원을 가리킨 거다 했다가 그 짧은 영상을 얼마나 더 반복해서 분석하고 나면 그게 이 땡땡으로 안 들려서 다시 또 번복하는 거지. 청와대발 메시지부터가 정말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게끔 만드는 갈짓자 행보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지금 누구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그걸로 국민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그 말씀부터가 사실상 지금 70%가 넘는 국민들이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하는 그런 실망의 하나를 더 얹어주실 따름인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외통위 간사 입장이라는 것은 여당과 나를 세우는 추천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익을 위해서 우리 야당의 이익보다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네. 정말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연일 나오는 외신에서 정말 비판도 아니라 힐난조로 대통령이 조롱거리가 되는 게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저도 견디기 힘듭니다. 예. 그리고 국내 대사들을 만나도 대통령 연이은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합니다. 그건 사적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요. 네. 근데 그게 대사가 다만 뭐 이 정치인 만났을 때 저 정치인 만났을 때 다르게 호응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외국이 바라보는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날 것들을 청와대도 모르고 있지 않을 거고 우리 여당 정치인들도 모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조금 냉정한 조언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사실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이제 수습해서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박지인 외교부 장관 외에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또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여기에 더해서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까지 경질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시죠? 네, 사실상 뭐 정의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당의 정치적 입장처럼 네. 먼저 책임이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했죠. 아니 김태호 차장 나와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하겠다면서요. 그리고 또 안보실장 네. 이 장담한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 달리 이제 외교부와 청와대 나뉘어가면서 이 말 저 말이 우후중순경으로 터져 나온 다음에 일관성 없이 이후에 행보들이 일정들이 진행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분들의 책임은 장관의 책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몰세하고 있는 대통령이 더 무책임합니다. 예, 예. 자, 오늘 그 해임 결의안에 맞서서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국민의힘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같은 비중으로 굳이 코멘트할 필요 없을 만큼 조금 네. 뭐 정무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좀 가벼운 행보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지금 국익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IRA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장담하고 하지 못하고 조문외교에서 빚어진 국민적 공분만이 아니라 해외가 대통령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외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시선들 이런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더 사안들을 면밀히 들여다볼 때입니다. 예. 저는 그 김진표 IRA만 의장 하더라도 예. 충분히 지금 관계부처라든지 청와대 책임을 물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 예, 단순히 이거는 한미 동맹에 있어서 뭐 복원이란 말까지 써가면서 정말 훼손된 듯이 얘기했던 지금 정부 여당이 이 정도로 뒤통수 맞는 한미 동맹에 있어 뒤통수 맞는 모양새를 통해서 국민적인 어떤 한미 동맹을 위한 지지를 여론을 잃어간 것은 이건 미국 탓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른 채 야당 탓만 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발의한 사퇴 촉구안 같은 경우 이제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편파적인 의사 진행을 했다. 야당과 협의를 해서 의사 일정을 야당과 공모를 해서 의사 일정을 변경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치적 액션으로도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 국힘이 정말 대통령을 보위하기 위해서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시쳇말로 야, 이 땡땡이라고 인정하기도 뭐하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촉이었더라면은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도 있거든요. 사과하고 어쨌든 간에 정치권에는 NCND처럼 대통령은 그 말을 인정하는 것도 외교적 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이 있다면 다른 길이 정치권에는 다른 표현이나 또는 태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겁니다. 과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이제 뭐 사실상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련되게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걸 누구 못지않게 잘했다고 얘기 듣는 정치 세력이었는데 정말 청와대로 그런 인력풀들이 조언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건지 또는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보이지 않는 건지 저도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서 이런 외신이 또는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책임 홍보수석에 충분히 있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오늘 이제 비서고 논란과 관련해서 해외 순방 자막 조작 사건으로 이 비서고 논란을 규정을 하고요. MBC 사장 그리고 보도기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마찬가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MBC 보도가 나오기 전에 여의도 출입 기자라면은 누구도 아실 텐데 저도 뭐 그런 여타의 경로를 통해서 그 MBC 보도 훨씬 전에 그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 소위 이제 여의도 출입 기자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동영상 어디서 받으셨어요? 네, 저도 동료 정치인들 그룹, 지지자들 그룹, 그리고 기자들 그룹에서 받았습니다. 그걸 받은 건 사실 정치인들도 여야 할 것 없이 다 이미 공유됐던 겁니다. 그게 9시 반 또는 그 전후거든요. 여야 구분 없이 다 공유됐던 것이다. 네, 그거는 너무 정치인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 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언론들도 뭐 우리 특정 언론 보도를 보고 단순 받아 쓴 기사들이 아니거든요. 로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로 데이터의 분석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다른 곳에서도 그 말을 했는데 정말 MBC가 보도를 했고 그것을 뉴스 언론이 다 받았고 민주당의 공세로
모든 국내외 유수 언론들이 다 받을 정도면 저는 정말 우리 당 칭찬하고 싶습니다. MBC가 또는 그 정도로 국내 유수의 언론들을 모두 휘잡을 만큼의 대단한 역량 있는 대한민국 언론사인 거죠. 로데이터가 알려진 상황에서 단순히 특정 정당 또는 특정 방송사의 특정 보도 역량을 보고 받았을 언론사들이 아닙니다. 로데이터가 없었고 그냥 논란으로 전해지면 모르대요. 그건 상식이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관련한 이 논란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다. 또 광우병 그 사태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미 동맹을 수습하는 방면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간된 건 대통령 발인 거고요. 수습할 수 있는데 이토록 그 간격을 멀리하고 있는 건 청와대의 대처입니다.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자꾸 외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외교의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외교의 상대방들이 대통령의 행보를 소시 공을 흘리고 실수를 연발하고 나이브하고 능력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후속적인 특정 언론에 대한 조치를 보고 공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 비난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국내 언론만을 향해서 국내 정치적 공방만을 주목하고 있는 게 과연 맞을지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